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까? 마케팅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케팅 이야기요. 뭐 어디부터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마케팅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상품을 판매할 때 마케팅도 있고 개인 브랜딩을 위한 마케팅도 있고 외부 유입 트래픽 올리는 방법도 있는데 최근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마케팅 방법은 일단 상품 쪽으로만 좀 이야기를 하자면 CPC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합니다. 가구매나 트래픽이나 이거는 사실 쓸 수가 없는 방법이잖아요. 써서도 안 되는 방법이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리뷰단 같은 거를 많이 이용을 해요. 물건을 주고 실제로 물건 상품을 어떤지 느낌을 그대로 써달라고 물론 많이 우호적으로 써주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리뷰단이 쓴 거라는 그 리뷰를 적게 되면은 또 어떻게 됐던 간에 리뷰 하나로 추가가 되는 건 맞으니까 그리고 플랫폼에서도 그런 리뷰는 잡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리뷰를 좀 많이 씁니다. 추가적으로 하는 게 있다면 블로그나 이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저는 계속 후기를 써달라고 요청을 해요. 체험단, 기자단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CPC 같은 경우는 클릭을 유도를 해서 구매 전환이 안 되면 사라지는 비용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 트래픽이 쌓여서 상위 노출하는 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근데 이거는 끝까지 남는 게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도 계속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것도 많이 해요. 결국에는 우리가 판매를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들 중에서 내 상품이 이 인플루언서가 공동 구매를 했던 상품과 유사하다고 생각되면은 일단은 한번 맡겨보고 꾸준하게 판매가 되면은 그것도 지속적으로 맡기는 편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플루언서 주는 수익금을 마케팅비로 집행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괜히 내가 너무 고마진도 아닌데 인플루언서까지 수수료를 주게 되면 남는 게 없지 않겠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됐든 간에 지속적으로 초반에는 좀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것도 괜찮아요. 유튜브 같은 것들도 광고를 쓸 수 있거든요. 유튜브 광고. 물론 짧은 광고 소재를 만들어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광고를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셀러들이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카페에 어떤 상품을 추천 바란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거기다가 자연스럽게 본인의 상품을 녹여서 뭐 URL까지 달지 말고 저는 이 상품 써봤는데 뭐 괜찮다라든가 아니면 이건 너무 좀 직설적이니까 좀 우회적으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거 보고 검색을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밴당할 수도 있으니까 잘 쓰셔야 돼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독서대를 리뷰한 리뷰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영상에 댓글에다 댓글로 이 상품도 좋지만 저는 이런 상품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되게 괜찮더라 뭐 이런 식으로 또 틈새로 다 녹여서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면 이건 좀 손품이 들긴 하죠. 이것도 은근히 틈새 시장을 잡을 수 있는 좋은 마케팅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하자면 사람들의 트래픽을 따라가면은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광고를 넘어서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우리 얼마 전에 후쿠시마 방사능으로 오염된 물 해수에다가 뿌린다라고 했던 그것 때문에 정치적인 이슈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그게 논란이 된 이슈 이후로 방사능 측정기가 어마어마하게 트래픽이 높아진 거예요. 뭐 정치적인 문제는 떠나서 방류를 진짜 하게 된다면 동남아시아 쪽이라든가 이쪽으로 여행 가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그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만 괜찮으면은 자연스럽게 트래픽이 넘어가니까 이거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소싱과 마케팅을 덩달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도. 그래서 여러분들 마케팅을 많이 고민하시는데 마케팅은 결국에는 사람들의 수요도 같이 생각을 고려해서 하셔야 되거든요. 상품이 좋고 시의적절한 상품을 하게 되면은 아주 가벼운 마케팅만 태워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얼토당토한 상품을 갖고 와서 수요도 거의 없는 그런 상품을 가지고 이제 마케팅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상품의 문제는 아니었는지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마케팅을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상품이 좋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마케팅은 자신한테 다시 화살로에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해요. 좋지 않은 상품을 광고를 계속 때려갖고 유입을 시켰는데 그래서 결국엔 샀는데 안 좋은 평이 달리거나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그게 더 본인에게 독이 되거든요. 사실 그리고 요즘에는요 틱톡의 짧은 동영상들 있잖아요. 그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고 조회수도 높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 개인 브랜딩 하고 있는 것도 최근에 유튜브 채널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일주일에 거의 3개 정도 올리죠. 쇼츠도 올리고 하고 있지만 아울러 인스타그램도 올리고 틱톡도 하고 블로그도 운영을 합니다.
이건 개인 브랜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상품도 외부 트래픽을 이렇게 늘려서 유입으로 전환을 시켜서 구매 전환을 시키게 되면은 플랫폼에 기대는 광고를 조금은 조금 줄여가면서 쌓아갈 수 있고 장기간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나는 지금 상품 상세 페이지 하나 만드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걸 어떻게 다 관리해? 당연히 힘들죠. 힘들지만 어떻게든 간에 하나씩 쌓아 나가다 보면은 한 해가 지내고 두 해가 지나다 보면 그 효과는 정말 막강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온라인 비즈니스 원투데이 하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가져가야 되는 플랫폼인데 늦으면 늦을수록 더 오래 걸리고 더 힘드니까 지금이라도 그런 류의 플랫폼들을 하나하나씩 챙겨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이 이런 거고요. 뭐 상품에 대한 그리고 제 개인에 대한 마케팅 방법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드렸습니다. 솔직히 저는 한 15% 정도까지 초반에는 쓰라고 하고 싶은데 근데 아직 매출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15%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이 상품을 소싱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올라올 때까지는 좀 투자의 의미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그거를 너무 CPC로만 태우지 마시고 그래도 남는 컨텐츠들로 태웠으면 좋겠어요. 뭐 공식 리뷰단이라든가 이런 거 치면 많이 나오거든요. 진짜 후기를 작성해줄 상품을 받아서. 그래서 그런 것들 블로그로 남기거나 이런 것들을 처음에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블로그 최적화되어 있는 분들을 통해서 리뷰를 작성해 주는 것만으로도 꽤 많은 유입이 있었고 구매 전환이 있었다고 하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저희도 쓰고 있는 방법이었고 근데 그렇게 해서 통해서 오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내가 어떻게 알아? 마켓 정책 변화라 저는 좀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뭐 쿠팡도 이제 20년이 된 기업이 아니잖아요. 이제 한 10년 좀 넘었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스토어팜 나와갖고 한지 이제 한 10년 됐나? 10년도 안 됐을지도 몰라요. 스토어팜부터 나왔었으니까. 그 뜻은 뭐냐면 아직 플랫폼도 성숙하게 돼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아직도 진행 과정인 것 같아요. 상품이 하나 출시가 되면은 QC라고 해갖고 지속적으로 똑같은 상품을 출시하는 데 있어서 계속 마감도 좋아지고 상품도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마케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출시했을 때는 이런저런 부분이 있지만 사람들의 그런 컴플레인과 안 좋은 방법을 사용해서 계속 그거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하는 것들 계속 막다 보면은 정말로 이제는 좋은 상품이 고객에게 노출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거고 그리고 점점점 플랫폼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마케팅 방법이 계속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결국에는 상품 소싱이나 좋은 상품이나 아니면 시의적절한 상품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마케팅만 해도 팔릴 수 있는 세상으로 점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뭐 어디까지나 뇌피셜이고 오랜 기간 제가 사업을 해오다 보니까 마켓도 성숙해지고 플랫폼도 성숙해지고 셀러들도 성숙해지고 하면서 점점 정반합으로 가는 느낌? 이거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 진짜 많아요. 뭐 이 이야기 들으면 중국 구매대행 셀러분들이나 중국 구매대행을 컨텐츠로 하시는 분들이 속상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디까지나 한 개인의 생각이라는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 이야기가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저는 뭐 알리익스프레스가 중국 구매대행 비즈니스를 많이 꺾어놓지 않을까라는 그런 컨텐츠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그 사람들의 생각인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어마어마하게 물건을 많이 사봤어요. 최근에 우리 회사 대표 메일 보면 알리익스프레스 메일 겁나 많이 와 있지. 엄청 많이 샀거든. 일단 첫 번째, 너무 느려요. 최악입니다. 최악. 진짜 제가 어떤 상품을 하나 시켰는데 한 달 걸렸어요. 한 달. 까먹고 있는데 와 있는 거야. 뭐지? 나 택배 올 게 없는데? 잊고 있으면 온다는 게 그 알리익스프레스라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상품이 타오바오에 비해서 너무 적어요. 진짜 1% 수준도 안 되는 것 같아. 세 번째, 크고 무거운 것들이 없어. 왜냐면 알리익스프레스의 장점이 배송비가 저렴하거든. 근데 크무비는 힘들단 말이야. 근데 마동석 배우님을 필두로 지금 광고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쇼핑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에 겁나 피드로 많이 떠요. 지금 이 상품 어떠냐 저쩌냐 하면서 엄청 떠요. 그러니까 한두 번 정도 쇼핑 경험이 이번에 좋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알리익스프레스가 중국 구매 대행을 관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타오바오랑 알리익스프레스가 다 같은 회사거든요.
타오바오에 있는 일부 물건들이 계속 이쪽으로 올 수도 있는 거고, 한국 시장이 좋다고 생각되면은.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타오바오는 중국 내수용 홈페이지인 거잖아요. 쇼핑몰인 거잖아요. 타오바오 글로벌판이 조금 더 확대가 돼서 해외 배송하는 상품에 대한 스펙트럼을 더 넓히게 된다면 이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최근에 중국 출장을 갔다 왔을 때 특송회사도 한번 가보고 배대지도 가봤는데, 요거는 제가 조금 말을 아끼고 싶은데 그래도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배대지 한 군데만 갔다 오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특송회사까지 갔잖아요. 특송회사는 뭐냐면 배대지의 물건들을 받아서 한 번에 보내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배대지를 이 특송회사를 쓰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특송회사의 물건도 확실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방법을 찾을 거니까 또 요거를 기회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반반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마케팅 기법을 다 사용할 필요 없고, 그리고 뭐 그렇게 많이 말씀드리지도 않았고, 그리고 대부분 다 이렇게 해요. 이게 다예요. 다음번 영상 컨셉은 많은 분들이 이제는 1인 기업에서 2명, 3명 이렇게 직원을 고용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떻게 인력 구성을 하고 있고 업무 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콤사 회원 모든 여러분들과 그리고 투트랙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연히 추천으로 뜨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투트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